작지만 위대한 책 삼도인 침구 요결. 삼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사암침의학의 기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암침의학의 기원 제28장 요통문에 삼도인의 임상경험례와 그리고 당신의 병력을 소개한 내용에서 사암침법의 그 원리, 그리고 사암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는가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특집으로 살펴봅니다. 제1장 사암침법의 원류를 찾아서. 사암침법 위대한 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암침법이란 무엇이며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1973년 제3차 세계침구 학술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1973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의학 입장에서 풀어보는 우리 고유의 침술, 막 오른 세계침구 서울대회, 과학화의 새 계기, 국내외 침구학자들 700여 명이 참가하여 수적으로 대성황을 이룬 제3차 세계 침구학술대회는 25일 하오 2시부터 학술 발표회에 들어갔다. 이번 학술대회엔 국내에서 경희한의대 노정우 교수의 3초를 주로 한 명문 시인포에 관한 연구 등 79편과 일본 대표로 참가한 이케이저 노에 주타로 씨의 침술 마취의 최근 문제 등 17편 등 전부 96편의 논문이 27일까지 발표된다. 여기에 사암침법의 원리와 도인의 실명 및 탄생 시기를 밝힌 논문이 등장합니다. 논문 제목 사암 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 조증강, 1973년 9월 25일에 발표됐는데요. 첫날인 25일엔 조선호텔 회의실에서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음은 첫날 발표된 논문 중 관심을 모았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아주 중요한 논문, 제목 사암 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 여기에 사암침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실명이 소개되고 또 언제적 인물인가가 소개됩니다. 사암 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 조증강. 2조 광해군 때 침구학자 황연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로서 인체를 먼저 음양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간, 비, 심, 배, 신 등으로 5등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사암도인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2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황연학 선생의 연자는 끌 연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연자 황연학 선생이다라고 이름을 정정했죠. 근거 있습니까? 강원도 고성군 30대, 33대 고성 군수를 지내셨던 황종국 선생, 우리와 함께 이 고성군에 사암도인의 유적을 발굴하던 차에 그만 조련이 사망하시고 맙니다. 그래서 고성군과 함께 사암도인의 유적을 발굴하는 일은 잠시 중단되어 있어요. 언젠간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 황종국 선생이 왜 끌연자 연이 아니고 못 연자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셨고, 강원도 고성군 제7대 8대 고성문화원장을 지내신 황연인 선생, 그리고 사암도인의 직계 후손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 황순 선생은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하고 족보로 증거해 줍니다.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했는지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강산 건봉사가 6.25 때 완전히 폭파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재건 사업에 참여하셨던 현장 감독, 스님으로 현장 감독을 하셨던 선현 스님과 황종국 군수님, 황연인 선생님, 그리고 황순 선생 등
우리 학렬엔 못 연자이지 끌 연자는 없어. 그리고 이조 광해군 때라면 못 연자 맞아. 이렇게 정정해 주신 거예요. 장원 황씨 시중공파의 광해군 때의 학렬 못 연자 황윤학 선생은 또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다음은 두산백과에서 발췌했네요. 사암침법 창시자인 사암도인은 조선시대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가 사암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여 신분, 생존 시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다. 혹자는 그가 승려일 것이라 하고, 혹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지휘한 사명당의 제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보면 사명당의 수제자라 한다 했는데, 사명당의 수제자는 아니었고요. 제자 중에 한 분. 그런데 늘 사명대사를 수행했던 스님으로 금강산 검봉사에 계셨다가 지금 신흥사에 계시는 선현 스님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증언해 주셨고, 조증강 선생은 그분은 광해군 때 침구학자다. 그분의 실명은 황연학이다. 이조 광해군 때 인물이다. 사암도인의 직계우선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은 이것을 촉보해서 확인합니다. 도인의 생물연대 100% 확실하게 숫자 제공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인께서 요결에 밝히신 당신의 병력,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여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증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대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 병으로 죽었다. 어떠한 병일까요? 사암도인 이후 약 250여 년이 지난 1832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역사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이 소개된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토마스 호지킨이 낸 논문 표지인데, 토마스 호지킨의 역사적인 1832년 논문의 표지. 사암도인께서 요결에 당신의 병력을 수레하시면서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다 할 때에 이하의 핵이 울퉁불퉁 붓는다. 그리고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다. 즉 림프 부종을 언급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표현들이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토마스 호지킨의 림프암 논문과 100% 일치합니다. 여기 보세요. 후에 이 논문을 근거로 연구를 한 또 다른 학자 로버트 카스웰이 림프암 환자 부검에서 밝힌 거예요. 여기. 사암도인께서 경부를 만져보면 우둘투둘 연주가 만져진다. 그게 대장의 허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사암도인은 이미 토마스 호지킨보다 250여 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는데, 그러니까 세 동생과 장조카가 림프암으로 죽은 거예요. 사암도인도 림프암을 앓고 계셨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죠.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림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청년 황연학.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현재 지명으로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 건봉사는 백담사, 낙산사, 신흥사, 유점사, 멀리 춘천의 청량사까지 다 말사로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찰이었습니다. 금강산 건봉사에서 거리 멀지 않은 지금 현재 지명으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황윤학 선생이 태어나신 창원황씨 집성촌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셔요. 그리고 초계리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간성향교, 간성향교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나니 그게 접니다. 삼두인과 묘한 인연이 있어요. 청년 황인학 선생은 간성향교에서 수학하셨고 선비의 길에 정진하고 계셨었는데, 그만 새 동생이 죽은 병, 장조카가 죽은 병, 그 병에 당신도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죠. 황인학 선생의 본가가 있는 초계리, 이곳에서 선생의 그 부친은 아마 지체가 있는 분이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분이 온갖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 당신도 수시로 이 의원 저 의원 양양 강릉까지.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몰라. 그래서 어차피 죽어가는 마당에 이 선비 공부 무엇이 필요 있겠는가.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의학이니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서들을 짊어지고 여기서 이곳 금강산 향로봉 3, 9월까지는 좀 멀어요. 옛날엔 길도 좀 험했겠죠. 이곳에 10수년 동안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신 후 마침내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십니다. 대장정격으로 림프암을 극복하셨어요. 중국의 오행침법하고 우리나라의 오행침법, 즉 삼침법하고는 다르다가 아니라 아예 틀려. 구조가 틀려. 별개의 학문이에요. 별개의 학문. 어쨌든 우리나라 고유의 특유의 오행침법이 이렇게 탄생됩니다. 그런데 마침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그래서 이분께서 서둘러 본가로 가십니다. 이 길이 실제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 말고 땅꾼, 신만회 등등이 다니던 길이 있어요. 초계리까지 이어지는 길. 그런데 가다 보면 건봉사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엉뚱한 분 소개해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이분이 충남 홍성 출신이신데 14살에 혼인을 하십니다. 향리에 대지주의 딸과 결혼하시는데, 이분은 소년 학동들을 가르치셨어요. 16살에 정식 훈장이 되십니다. 홍성에서. 그런데 그 16살 되던 해에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은 사실 부인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진 않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부인이 난산으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난산으로. 아니 새벽부터 낮까지 아이는 나오지 않고 고통으로 몸부림쳐. 아무리 무심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한용운 선생이 급히 향리의 약방으로 달려가 불수산이라는 약 2첩을 지어오십니다. 불수산은 방약 앞편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일단 불수산은 순산시키는 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가서 다려서 우리 애기 엄마 먹여야지 하고 달려갔는데 삽장문을 딱 잡고 열려고 하는 순간 응야 하고 애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불수산 2첩 그것을 삽장문에 걸어두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길로 여기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기인이야, 기인. 한용운 선생이 삽장문에 불수산 걸어두고 그냥 그대로 중일되신 것. 그 기인과 같이 삼도인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시다가 멀지 않은 곳 초계리를 앞두고, 그러니까 초계리에서는 아니 죽을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니 집에 안 와. 그리고 며칠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머리 깎고 중이 됐대. 대노했죠. 본가에서는. 왜 건봉사로 들어가셨을까요? 마침 그때 사명당 송은대사가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병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계셨거든요. 임진왜란은 발발했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함성이 들려서 아니 외놈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명당이 승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초계리의 아무개로 제가 지병이 있어서 향로봉 밑에 사암골에서 10수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비록 정식 의원은 아니나 대사님께 쓰임이 있다면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보시고서는 그러지 말고 너 머리부터 깎자. 너 머리부터 깎자고. 거역을 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없어. 사명당의 위험에 질려서 그만 엉뚱하게 얼떨결에 죽이 되셨다니까. 만해 선생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몰라. 해사는 아내 쳐다보지도 않고 삽장문에 약 2첩 걸어두고 머리 깎으러 들어간 거나 집을 본가를 지척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봉사에 들어가서 얼떨결에 중이 되신 것이나 두 분이 똑같아. 저희 집은 여기쯤에 있고요. 여기 삼거리로 보이시죠? 이게 46번 국도입니다. 그리고 이 삼거리를 가리켜 해상리 입구라고 그래요. 해상리. 여기를 확대해 본 거예요. 요 집이 창원 황씨 시중공파 황순 선생,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의 고택.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멀지 않아요. 사암침법TV 금강산 스튜디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삼도인과 세 동생 그리고 장조카가 같은 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림프암이다. 그걸 요결에 밝히시죠. 그리고 자가치료로 림프암을 극복하셔요. 무엇으로? 대장정격으로. 그리고 림프암은 무슨 병이다? 대장허증이다. 자가치료에 성공하시고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서둘러 본가로 향하던 중 건봉사에서 어마어마한 함성 가보니 사명당이 승병들을 모병하고 훈련시키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위생병으로라도 쓰임새가 있다면 하니까 한눈 알아보시고 머리부터 깎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당연히 황윤학 선생의 본가는 진노, 대노했겠죠. 왜? 그분의 가족은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삼도인의 직계 후손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이 족보에서 확인한 것은 출가를 이유로 족보에서 제적시켜버렸다더라. 그게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광해군 때에 황순 선생의 직계 조상들의 항렬을 보던 중 연자 쓰시던 항렬이 그때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머리 깎고 중이 되었다. 유교 집안인 선비 집안에서 당신은 스님들 죄송합니다. 뭐 아시잖아요.
당시는 스님들의 계급이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아니 지금 오고 있대. 그러니까 뭐 잔치하라고 다 준비해놨겠지. 안 들어와. 며칠 후에 들으니 중이 됐대. 그래서 삭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물연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호가 사암이다 라는 말은 사명당이 황인학 선생에게 네가 사암골 사암굴에서 수도하다가 왔다 그랬지. 너의 본명은 사암이라고 하자 해서 사암 스님이 되셨고, 이분은 어쩌다 중이 되신 이였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은 아니지만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그 말은 아니지만 어중이 되신 거예요. 어쩌다 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결에 불가의 가르침 등등이 안 나오는 게, 뭘 아셔야 요결에 쓰시지 그냥 얼떨결에 중이 되셨는데 그 청년 연학에게 사명당이 내려주신 법명이 사암. 그래서 불가에서는 사암스님, 사암스님 지금도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이 후인들에 의해서 사암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란이 끝난 후 사명당과 외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신 후 건봉사 대민의료원 백화암이라고 하는 말사 암자가 있어요. 그 부근에 운막을 짓고 많은 병자들이 기거하는 거야. 외래병동. 건봉사에서 마련한 대민의료원 백화암에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기록해 놓았던 임상일지에 오행침법 원리 이론을 도하여 만든 책이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1955년 행림서원에서 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사암도인 침구 요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본 자체가. 그리고 저자가 사암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행침법 하면 중국 겁니다. 중국의 오행침법과 전혀 다른 의학이다 해서 오행침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인들이 사암도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행침법을 지우고 사암침법이라 바꾼 겁니다. 사암침법이라는 말은 사암도인께서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해 내려오면서 후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학일진데 이것이 중국의 것과 다른 의학임에도 오행침법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은 후학들로서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지 해서 사암침법이라고 후인들이 헌정한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필사본 자체가 사암도인 침구 요결로 제목이 바뀌어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1955년, 하필이면 또 왜 1955년에 이 책이 나온 거야.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2장. 자, 말씀드렸듯 원래는 오행침법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왜 오행침법이 아니라 사암침법인가?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